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중요한 부산의 공동체 상영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단편 영화들, 보석같은 단편 영화들을 소개한 그런 영화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된 게 아주 좀 오랜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제 예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가 바로 이 공간에서 상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었을 때 오늘 이렇게 진행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의 중요한 하반기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찾아가는 달빛 극장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잘 아시겠지만 영화 제가 부산국제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중심의 영화 상영 공간에서만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좀 벗어나고자 저희가 예를 들어 삼복도로라든지 그리고 특히 올해는 부산의 16개 전 지역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달빛 극장을 이렇게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깊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영구의 작은 영화제와 함께 이렇게 오늘 상영회 및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를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해 주신 유해진 감독님 그리고 유성훈 배우님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감독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에서 문화 연기했습니다. 김송은입니다. 감독님 저희가 달빛 극장이잖아요. 이렇게 의도를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달빛 바로 루나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번역을 하면 여기 달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달빛 극장의 오늘 첫 시작으로 루나를 상영하게 되고 감독님과 배우님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좀 함께 하신 소감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서울에 살기는 하는데 부산 아시아영화과라는 영화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한 20명 정도 친구들이랑 영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이 영화제로만 기억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금 6개월 이제 살고 있어서 더 정이 든 그런 도시가 됐고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뭔가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건데 그때 저희 단편영화제 할 때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좀 별로고 어떨 때는 재밌는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어떠신가요? 네. 또 서울에서 오셨죠? 네. 원가로 해주셨는데 성원해 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매번 이렇게 영화를 모두가 함께 보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너무 떨리고 제가 못한 것만 보이는 것 같고 새로 보이는 부분도 많아서 오늘 또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부산을 또 불러주셔서 낮에는 혼자 유명한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도 먹고 힐링하는 하루였습니다. 혹시 어느 돈가스 집인지는 광고 아니신가요? 혹시 많이 알려주시나요? 서초였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지금 거의 뭐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가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10시에 기차에서 예약했는데 2시 반에 모였어요. 오래 기다림에 좀 맛있게 드시던가요? 삼겹살 향이 나는 돈가스?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드시고 근데 아쉽게도 오늘 또 가셔야 돼가지고 그죠? 저희가 아주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 영화 영화제의 관객과의 대화는 좀 다소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루나 이야기 및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을 좀 듣기 전에 저희가 아까 잠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걸로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먼저 어쨌든 저희가 이번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 수상자가 이번에 상영하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 상영작이 내 어머니 이야기라는 작품과 그리고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조금 공통된 분모를 좀 발견한 이번 상영회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공감 그리고 더 넘어서서 자유와 해방, 자유의식 그런 것까지 좀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세 편의 상영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감독님과 배우님은 앞서 상영했던 두 편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용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세 번째 배우인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면 좀 다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이 다 엄마랑 딸의 그런 관계 같은 것도 재밌었고 두 번째 작품은 처음 보는데 연출 하신 뭐라 그래야 되지? 화면의 질감이나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부러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섬세하고 되게 크지 않는 감정선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첫 번째 작품은 폐막식에서 한번 봤어서 이번 두 번째로 보는 건데 두 번 다 되게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오늘은 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컷이 달랐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딸 역할을 하신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일상적으로 담담하게 잘하셔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하면서 되게 진짜라고 믿겨져서 되게 좋게 재밌게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저희 김성호 배우님은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여기 여름방학 주연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모두가 너무 잘하신다. 저도 잘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편의 영화와 문화, 영화를 저희가 감상하게 되었고 지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 좀 드리기 전에 결국에는 또 가자고 나서 좀 보식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배우님은 이 영화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 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신중지가 여성 인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신중지라는 걸 다룰 때 그 경험을 되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수치심이 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네, 모든 인생의 경험이 그렇지만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의미로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신 중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안도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시게 되셨나요?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책을 해피 어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해피 어버전. 해피라는 단어랑 어버전이라는 단어는 붙으면 안 되는데 그게 붙여서 쓴 책인데 에리카 릴러라는 페미니스트가 쓴 책이고 그 임신 중지를 둘러싼 감정의 정치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2020년
아까 잠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감독님께서 원래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또 유학생을 하시라고 가까이 얘기했고 이번 한국 오셔서 처음 만드시게 된 작품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원래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뭐 불안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하지만 또한 이 작품을 또 잘 만들고자 하는 확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조금 이렇게 시간들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영화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비평가가 이제 처음에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시나리오 공부 작업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재미를 많이 느꼈고 프랑스는 정식으로 유학을 간 건 아니고 어학연수 겸 일경을 쌓으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의 이제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언어는 배웠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 있는 동안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필름 레지던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시나리오만 쓰다가 처음 연출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다른 나라,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내가 이거 처음에는 뭔가 경험을 쌓고자 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언어를 완전히 문제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스나이드를 쓰고 제작 지원이 몇 번 떨어지고 뭔가 돼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했어요. 실패 순간도 분명히 있었네요. 당연하죠. 감독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님은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습니까? 저도 그 스태프분 중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이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난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 되게 스스로는 작은 목표가 있었던 게 그냥 거기 안에서 그 고민을 안고 뭔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놓여져서 그대로 있는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참여한 영화예요. 시나리오를 보시고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오디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신 이후에 이제 대본을 보신 거예요? 연락을 주셔서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내주시고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러면 그때 혹시 오디션을 볼 때 누나 역할에 어떤 장면을 좀 요청을 좀 하셨을까요? 어떤 저희 오디션 보면 시나리오니까 한 장면을 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배우분들에게. 사실은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저한테는 이 작품을 왜 하는지 이해하는 분하고 하고 싶었어요. 연기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생각한 작품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었고 그때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본을 읽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대본 중간중간에 생각했던 감정선들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통에 별로 거의 문제를 못 느낀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이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플러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자신감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희들도 일부러 이제 안 가던 집에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천리가 아닌가 보면서 너무 그 순간에 그 바뀌는 그 감정이 바뀌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수도 없이 봤지만 너무 보니까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렇게 많은 연습을 정말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계신 건지 엄청 복잡하시더라고요. 일단 되게 현장에서도 그렇고 프린트도 그렇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 과정에서도 그 쌓아온 대화가 현장에서 더 무리 없이 소통이 잘 되게 쌓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배우였던 박소연 그 친구 역할이 되게 또 빨리 좀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되게 또 잘 주셔서 정말 친구 아니셨어요? 친구죠. 아니 실제로 내 친구인데. 그냥 같이 일하는 그래가지고 되게 무리 없이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 장면. 네, 이제 관객분들에게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이제 또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누나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조금 얘기해 주실 관객분 계시면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중간에 임신 중지권을 할 때 마취 잠들면서 이제 다리 부러지잖아요. 그거는 아기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리 그런데 나오잖아요. 애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결돼서 다시 다리 속에 끌려갔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이상하고 그런 거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장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월경을 할 때, 여성이 월경을 할 때, 그 월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오지 않는 그때의 황당스러움, 그러니까 그때의 걱정과 그 뭔가 무섭고 걱정되고 당황스럽고 하는 그 감정들은 여성이라면 다 알 거예요.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그때 느끼는 감정. 근데 저한테는 그 매번 와야 되는 월경이 제때 오지 않는 게 하늘에 있는 달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벌컹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걸 어떻게든 다시 잘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올랐었고, 사실 저 장면은 그냥 뭔가 이미지적으로 떠올랐고, 그 장면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제 먼저 이미지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다른 장면을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찾은 조각을 우리가 달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은 누나였고 주인공도 누나 이렇게 설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나리오의 조각을 나가고 이제 좀 이해될 때까지. 혹시 좀 답변해 주셨을까요? 네. 또 다른 가격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뭐 이렇게 의견이나 그런 거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까 이제 여름방학에 김윤상 감독님이 굉장히 섬세하시다, 좀 연출적으로 이제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지않게 우리 교실 감독님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장센이라든지 좀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색감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강렬한 레드로 시작해서 그리고 뭐 마지막에 블루톤의 이미지 나거나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저런 장면은 감독이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썼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는 편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지점에서 좀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배치를 하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감독의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화면 자체로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뭔가 제 생각에 이질적인 물건이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소품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눈에 제일 예쁜 것들만 그 예쁘다는 게 막 되게 뭔가 되게 진짜 예쁘다기보다는 이 화면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예쁜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 있는 건 좀 싫어하는 편이고 소품도 제가 그냥 거의 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성향이 약간 봉준호 감독님처럼 완벽하게 지금 그건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혹은 이제 화면보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이제 피터 그린웨이처럼 이렇게 구도적인 측면이라거나 그런 차원에서의 조금 완벽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색감이라거나 미장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감독들마다 워낙 다 성향들이 다르니까. 저도 되게 초짜 감독이어가지고 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미장센을 이렇게 딱 잡을 때에 이게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 크게 카메라를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근데 그 가장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를 잡는 것까지가 저한테는 연출 과정이고 그거를 찾은 이후에는 이제 연기 감독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카메라 이동을 막 엄청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품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영화에서 보는 우리가 현실이 우리가 진짜 보는 현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필요한 것들이 저기에 있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안 봐도 되는 거는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과도하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배우님께서는 이런 감독님의 좀 성향을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혹시라도 좀 요청을 문화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좀 아까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연기 디렉션을 조금 주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감독님들마다 배우에 대한 디렉션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감독님은 정말 이렇게 동서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감독님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냥 화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지켜보고 하는 게 있고 디렉션이 좀 다를 텐데 우리 조희지 감독님 어떤 디렉션을 많이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초 공개인가요? 이재용 감독님은 약간 그런 방식을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보다도 생각의 흐름을 좀 제한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가 감독님께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얼굴이 너무 심각하게 나오면 그 생각의 흐름을 다른 걸 제안해서 다른
저라는 김소은이라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누나라는 인물은 저랑 어떻게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비슷한 것 같은지 많이 알아보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아, 소은 씨는 이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나는 이 방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좀 유도하고 제안하고 그런 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의 자막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도 질문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영화를 많이 보면 감독의 예술이고 감독의 영향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끝나면 감독이 지금까지 먼저 나 잘났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배우님께서 먼저 나와요. 김성훈 배우님도 아마 그걸 보고 조금 혹시라도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유진 감독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하고 싶으신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영화는 나만의 영화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영화의 좀 주제의식과도 좀 맞닿아 있는 차원에서도 좀 그런 좀 엔딩 크레딧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혹시라도 왜 감독님이 이름이 먼저 안 나올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고 뭔가 우리 이 작품이 문화인데 그러면 문화는 누가 연기를 했냐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배우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먼저 이름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기뻤어요. 되게 멋있게 기억 이렇게 나오는구나. 크레딧이 되게 멋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께서 조금 이런 영화 속에서 막 이제 춤도 춰야 되고 막 DJ도 해야 되고 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평소에 현대무용을 전공하셨다거나 아니면 클럽을 자주 가신다거나 그런 게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아마 많은 배우분들이 춤추는 장면이나 조금 몸을 쓰는 장면이 나오면 샤워할 때 많이 연습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 샤워하면서 춤을 좀 연습해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 걱정하고 어려워하니까 한 번은 감독님께서 같이 춤을 춰주셨어요. 정말요? 이렇게 춰보시라고. 저기 거리에서 추는 춤이요? 아니면은 두 번 다 네, 해주셨어요. 두번 아. 다. 클럽에서 첫 번째 씬도. 그럼 혹시 엑소트로 그게 감독님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뭔가 그냥 약간 바디 랭귀지로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말보다는 그냥 몸이 더 쉬웠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의 춤을 추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본인의 느낌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두 장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거리에서 있는 그 춤을 추는 장면은 안무가 따로 혹시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것도 이제 자유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렇다고 너무 잘 나오는 사실 저는 이제 당연히 안무가가 있고 안무가가 이런 좀 동선을 짜줘서 혹시 이런 조금 곡선의 좀 몸의 곡선의 느낌을 좀 살려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지금 무용을 전공하신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무용은 전공하고 있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크롭도 완전 내향 인간이어가지고 크롭도 많이 안 보는데 제가 그 춤을 즉청사자 무용이라고 무용이긴 한데 그런 걸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 이야기 때도 부청 나와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혼자는 약간의 틀을 만들어 놓긴 했었던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클럽씬에서는요, 같이 그 엑스트라로 나와주신 분들이 너무 신명나게 춤을 많이 춰주셔가지고 그분들 보고 따라하고 실제 DJ까지 이렇게 시도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흉내 만드십니까? 그랬죠. 네. DJ를 하는 촬영 감독이 DJ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DJ를 많이
그래서 기계를 너무 또 이상하게 만지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그 혼자 거리에서 추는 거는 되게 여러 컷들을 저희가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음악의 그 리듬에 맞게 편집을 너무 잘 해가지고 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노래 곡선이라든지. 편집 리듬감은 감독님께서 혼자 만드신 건지 아니면 편집 감독이 따로 계신가요? 그 촬영 감독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편집은 저랑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했다고 보시면 그 두 분이 혹시 영화 속에서 가장 아마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조금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혹은 좀 이 장면만큼은 관객분들께서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어떤 장면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은 뭐 정말 생각보다 너무 이 장면이 제가 저는 그 달을 제가 막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던지면서도 어떻게 찍힐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야외 촬영이기도 했고 이 종을 제가 들고 있는 달이 어떻게 보이고 영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서 편집될까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되게 기대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던 장면이라 그 합천 장면이 되게 저는 볼 때마다 유심히 보게 되는 장면이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장면. 굉장히 의존적인 장면이라서 배우분들에게도 아마 선뜻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장면들은 이제 감독님 머릿속에만 있는 장면들이니까 나중에 또 영화 속으로 나왔을 때는 꼭 이게 이렇게 나왔네? 라고 이제 또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저도 사실 그 장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배우님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이제 최후의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때 그 표정 그건 진짜 리얼이에요.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꼭 오케이를 사실 받고 싶다 하는 그때 그 표정이었어가지고 혹시 몇 번 테이크까지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처럼 이렇게 뭐 100번 넘게 막 시는 거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저희가 촬영 시간이 날이 밝아오니까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 빨리 찍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의 노동 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났던 장면이었어가지고 그 장면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님께서 예산이 있었다면 만약에 조금 더 훨씬 더 이렇게 판타지적인 요소들까지 조금 더 그림 속 이미지 속에 뭔가 더 좀 잘 표현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CG가 될 수도 있고 좀 어떠한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의도하셨던 부분을 좀 풀어 나가고 싶은 그런 좀 욕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정말 예산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감독을 찍을 수 있다. 그럼 혹시 그 장면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좀 생각하셨던 이미지가 있으셨는지. 말씀에 드린 부분이 많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물론 소품이 제가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면서 제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제가 원하는 크기와 모델이나 느낌으로 완전히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크기로 큰 거를
열악한 환경에서 또 촬영하게 되는 순간에 많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는 좀 이렇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건 방수가 잘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걸 살 때 여분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셨을까? 혹시 현장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그런 걱정이 좀 같이 들기도 하는데 역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분을 좀 많이 구매할 수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현장에서 이 소품을 좀 준비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직접 을지로에 말씀드려가지고 을지로 그 조명 상가에 가가지고 저거를 찾고 그 주문을 하고 2개 주문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3개를 하기에는. 그래서 2개를 주문했고 근데 제가 저 소품이 되게 튼튼해서 두 번째 거는 열어보지도 않고 첫 번째 거만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아직도 2개가 다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어떤 제가 본 경우에는 그냥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는 또 추억이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환불 생각은 그래서 직접 소품을 준비하실 때 그렇게 조금 크게 어려움 없었어요? 아니면 좀 오히려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같이 일하셨던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뭔가 제안을 하셨는데 너무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품을 팔아서 다 찾아보고 진짜 저거를 주문한 거예요. 근데 어려웠다기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저도 머릿속에만 있지 이거를 눈으로는 처음 보잖아요. 아무리 제가 감독이라고 해도 저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왔다기보다는 그걸 저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배우님께서 기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길게 하면 시간이 허락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재밌습니다. 그 영화에 힙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음악 장르를 하셔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이 영화에 이게 좀 어울려서 이 음악들을 쳐다보셨던 건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생각했던 질문인데 음악에 대한 리듬감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갔다가 춤을 출 때 리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면의 어떤 리듬이나 그런 부분에서 장면의 컷과 음악 사운드의 매칭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오롯이 감독님께서 많이 혼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장면에 음악이 들어가면 그 레퍼런스 음악을 생각해놓고 장면당 한 3개 이상 레퍼런스 음악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찍을 때에는 그 레퍼런스 음악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음악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고 제가 신뢰하는 친구이자 음악가인 분이랑 작업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본인이 작곡가로서 정체성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는 결과물을 굉장히 만들어요. 그 음악이 저는 음악 자체 이 장르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을 쓰는 거예요. 뭔가 새로 원래 기존에 있는 음악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그런지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사운드적인 부분에서까지 완벽을 추구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이크
집에 돌아와가지고 전화 받고 맥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 전화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배우분들 안 나오니까 그 여자 배우분들이 약간 이렇게 긴장감이 잘 하셨는지 좀더 조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누나의 남자친구인지 썸남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 당사자에게 전화했던 그분의 전화에서 저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관계가 안 좋고 그냥 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고 끝났고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남자 배우가 없는 거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자친구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읽은 친구들이 별로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하지 않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면은 모든 비용적인 거라든지 모든 톤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할 때 없는 게 낫다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클럽에서 나왔잖아요. 그 클럽씬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분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누가 됐던 누군가 있었나? 마지막 그 씬에서는 좀 외국인들도 나오고 하던데 아시는 지인분들 약간 더 설하시나요? 네, 다 제 지인이고요. 다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춤을 아주 어떻게 답변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영화를 이전에 준비하시면서 결국 공통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의 레퍼런스로 떠올려질 만한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에서는 남궁성 감독님의 10개월의 미래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려주기도 했었고, 해외 작품으로 가면은 그 레벨드만이라고 하는 오드리 드라마 작품의 이야기 그것도 좀 떠올려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크리스찬 루저 감독의 사자성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려주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좀 근데 연출하신 거 보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네스 바라다의 느낌도 난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지향하시는 감독이나 이번에 참고하셨던 레퍼런스 영화가 있을지 궁금하고 우리 배우님께서도 평소에 좋아하시는 배우나 이번 작품을 위해서 좀 참고하고 싶은 영화가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영화 준비하면서 유기무기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말씀하셨던 것들 다 봤는데 제가 제 작품의 레퍼런스로 삼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네스바르다가 말씀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제 넘버원 원앤 언니 감독님 아네스바르다 감독님이어서 비교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10개월의 미래를 한번 찾아보긴 했어요. 레퍼런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찾아봤었고 전 감독님을 조금 많이 관찰했어요. 어찌됐건 글을 쓰고 연출도 하시니까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원래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하나만 하고 이제 두 분 마지막 공통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감독님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속에 약간 팽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회성 같은 게 감독님만의 아까 다른 사람들과 영화 다른 걸 추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좀 그런 물소리 나거나 혹은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의외적인 좀 코믹한 느낌이 들거든요. 감독님이 나름대로 코믹성도 약간 있으신 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집을 이제 아이들 낳기 어머님이 막 당면이랑 이렇게 다리 발사도 갔는데 우리 저녁 먹으러 했을 때 아니 이거 좀 무리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피자 코리크를 마시는 장면이다. 그런 지점에서 좀 감독님의 좀 우회성 같은 부분을 좀 느껴지게 했는데 좀 많이 공부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 신음소리를 그건 제 경험에 근거한 건데 실제로 제가 살던 그 원룸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속으로 많이 드셨어요. 네. 그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저한테는 그게 재밌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무튼 의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아, 그럼 앞으로 만드신 작품에도 좀 그러한 의외성이 감독님의 중요한 좀 감독님만의 세계안에 자자간에서 좀 많이 좀 발현돼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글을 쓰고 뭔가 상상하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꿈이라 같은 뭔가 판타지적인 것들 여기에서 이거를 왜 보지?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음 이제 작품에 대한 그 계획과 또 오늘 함께 하신 마지막 소감까지 하고 오늘 좀 자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산아시아 영화학부는 장편 영화를 개발하는데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 공동 제작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란인 여성이 주인공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편을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차기 기자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이제 올해 좀 단편 영화 뿌려놓은 씨앗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뵙고 싶어요. 내년에 무섭게 담배를 해서 나가기를 바라면서 두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낯설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또 뵙길 기원하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조심하세요, 감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공유를 할 때의 그런 느낌들 이게 사실 필름메이커들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억을 가지고 또 열심히 뭔가 만들어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2시간 좀 안 되신 관계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